자, 이스타TV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혼자 할 통 고민 깨끗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허받은 의료기기이고요. 네.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대급 가격 혜택이 들어가고요. 남자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개인정보 확실하게 보호되니까 이런 거 좀 쓰려고 그러다가 너무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니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무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을 하시거나 080-255-0000으로 무료 상담 신청해주세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오늘 새벽에 나폴리랑 밀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용남이가 올 때마다 지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나폴리가 져가지고 참 이게 뭔가 했는데 용남이가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 스포티비 중계할 때도. 예전에 아스날 중계할 때도 용남이 형이 패기였어요. 물론 저도 요즘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요? 리버풀이 그냥 자주 지는 건지 제가 해서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을 두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담스럽게 시작을 한 거고 사실 나폴리의 이번 패배는 대패기도 하고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뼈아픈 패배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리그 승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번 패배가 지금 우승 경쟁에 큰 타격을 줄 상황은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보면은 리그 경기보다 지금 중요한 건 정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맞는데 아무래도 곧 있으면 이제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냥 패배도 아니고 0대4 대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밀란과의 리그 1차전에서도 그때도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란과의 경기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대패는 사실 좀 기록적인 대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피올리 감독의 밀란이 항상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토대로 강팀이어도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역시 능력이 있었고 나폴리의 이번 패배가 얼마나 기록적인 패배였냐면 5개월 만에 리그 2실점 이상 허용한 경기였습니다. 11월 12일 우디네세전 3대2로 승리했을 때가 마지막으로 리그 2실점 이상 허용을 했던 건데 딱 올해는 처음인 거네. 작년 11월이니까. 그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만 해도 나폴리가 수비가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긴 했지만 팀적인 밸런스가 너무 공격에 치우쳐져 있어서 막상 수비는 조금 불안하거나 실점이 많이 나왔던 경기들이 전반기 때는 있었어요. 근데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로 나폴리가 더 경기 운영을 잘하고 김민재의 수비도 더 극적으로 나오고 다른 라흐마니아 같은 선수들도 부상 복귀해서 또 팀의 수비에 보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폴리가 전반기 때보다 훨씬 더 실점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만에 리그 2실점 이상 허용을 한 경기가 나오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리그 4점차 패배는 옵타에 따르면 2007년 12월 아탈란타전이 마지막이었다고 하고요. 2007년이면 지금 저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거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축구 보기 전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리그 홈 4점차 패배는 무려 2000년 10월. 볼로냐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래된 거네.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도 이번 패배는 좀 쓰라린 패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큰 페인이 뭘까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딱 체력 아닐까요? 저는 그게 좀 티가 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밀란 선수들은 좀 빨리 뛰는데 나폴리 선수들이 밀란 선수들보다 훨씬 더 느려 보였습니다. 그냥 뭔가 밀란 선수들이 두세 걸음 뛸 때 나폴리 선수들은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몸이 좀 굼뜬 느낌?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좀 들었고 원래 나폴리의 스타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전원이 압박을 하고 전원이 공격을 하고 또 수비 전환할 때도 전원이 다 빠르게 내려와서 자기 진영에 또 진을 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물론 거의 대부분은 압박을 이어가니까 그냥 위쪽에 숫자가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나폴리의 스타일은 많이 뛰면서 최대한 빠른 공수 전환 속도를 가져가고 여기서 조직력을 갖춰나가는 거예요. 조직력의 원동력이 사실상 많이 뛰는 활동량과 속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죠. 함께 뛰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선수들의 기동력이 저하되면서 움직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팀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란에 유독 오늘 빨랐던 그 컨디션을 나폴리가 제어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죠. 이번에 경기 보면은 나폴리 수비 상황인데 밀란 선수들 유니폼이 훨씬 더 많이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나폴리가 전환 속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밀란은 박스
박스 쪽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침투시키는 그러한 전술을 바탕으로 특히 이번에 레앙 선수 활약이 좀 미쳤거든요. 레앙의 개인 능력까지 잘 발동이 되면서 4대 0의 승리를 밀란이 거둘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밀란도 조금 밀란 스스로의 어떤 애로사항과 어려움은 있겠죠. 그럼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나폴리가 그만큼 어느 팀과 비교해도 주전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쓰긴 했었어요. 맞아요. 뭐 김민재 선수의 출전 시간 기록만 봐도 센터백들 중에서도 상위권을 다퉜듯이 밀란도 밀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분명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폴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주전들의 부하가 심하게 걸려있는 팀이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괴물적인 활약은 나오지 못했고 평범한 활약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유의 그 로보트카가 막혀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드리블 하거나 직접 패스하거나 스위칭을 많이 해주죠. 근데 그런 특유의 뽀른방과 전진 그리고 김민재 특유의 그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후위가 안 내려가도 될 정도로 김민재가 괴물적으로 왼쪽으로 다 틀어막았는데 맞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원래 보여줬던 철벽의 느낌이 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진영에서 나폴리 선수단이 밀란 선수들보다 수적으로 미였던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김민재 선수 스스로가 뚫리는 장면도 꽤 있었다. 특히 이제 살레마코스에게 4번째 실점을 허용했던 건 김민재 선수가 드리블에서 제쳐진 장면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좀 좋은 활약을 나오지 못했다. 다소 좀 고전한 경기였다고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폴리 경기 보시는 분들은 왠지 좀 오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경기 전에도 봤을 것 같고 경기 초반에도 좀 나폴리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뭔가 어수선하다라는 느낌, 뭔가 중구난방이다라는 느낌을 적지하게 좀 받긴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 나폴리가 아무리 그 잘 나가던 때도 경기 초반에 보면 은근히 잔실수가 있어요. 90분 경기를 전체를 이렇게 쭉 늘려봤을 때 그나마 나폴리가 좀 흔들리고 나폴리가 이상하게 실수를 범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묻으면 초반이에요. 그 초반에 아무래도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상대 스타일에 적응하고 경기 템포를 좀 맞춰나가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하면서 예열이 됐을 때 그리고 예열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뭐 몸의 감각을 떠나서 조직력 그리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합을 맞추고 템포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폴리가 초반에 좀 유독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실수라면 역시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끌다가 뺏긴다든지 아니면 전개 과정에서 미스가 나온다든지 측면으로 롱패스를 보냈는데 그게 너무 길게 임팩트가 돼서 그냥 라인 나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실수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밀란도 나폴리가 이렇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강한 압박으로 나폴리의 중원을 완전히 봉쇄했고요. 로버트카가 이번에 완전 틀어막혔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엘린스키는 볼을 끌다가 아예 뺏겨서 실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앙기사도 이번에 부진했는데 특히 지엘린스키는 아예 빌미가 돼버린 플레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원도 이번 경기는 굉장히 흔들렸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측면이 그렇게 해서 이번 경기 잘 됐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 축구가 결국 중앙이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도 그리고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측면이 잘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에서의 로버트카의 볼 관리 능력, 센터백들도 빠르게 볼을 보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백들이 직접 올라와서 측면 자원하고의 거리를 좁히고 그러면서 더 빠르게 측면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엔 센터백들도 지쳐있고 라흐마니도 힘들어하고 김민재 선수도 흔들리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빌드업에서 센터백들의 관여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원은 중원대로 틀어막히니까 빌드업의 템포가 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느려졌어요. 측면 선수들한테 빠르게 볼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원들이 좀 템포를 살려주기는 쉽지가 않았고 측면이 계속 막혔죠. 그래서 빌드업 템포가 느려질 때 밀란은 굉장히 쉽게 나폴리의 측면에 대한 견제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는 측면도 틀어막혔고 뭐 선수들의 1대1 능력도 나오지 않았다. 흡입차가 특히 이제 오시멘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밀란 수비의 견제가 다 흡입차 쪽만 향했어요. 사실 그 오시멘 선수가 시즌 초에도 부상 당했을 때 뭐 시메오네나 라스포도리가 나와가지고 꽤 득점력을 잘 보여줬어요. 그때 확실히 오늘 경기는 좀 오시멘 부재도 느껴졌고, 그쵸. 오시멘이 있는 상황에서 흡입차가 왼쪽에서 뭐 날뛰는 거랑 오시멘이 없는데 날뛰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시메오네 선수도 사실 경합 능력이 꽤 괜찮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밀란의 센터백 토모리하고 키에르가 너무 잘한 것도 있고요. 시메오네가 그래서 완전히 고립됐고 흡입차 집중 견제 시달리면서 묶였고, 여기에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다면 오른쪽에 폴리타노는 뭘 했느냐. 근데 폴리타노가 이번 경기 아예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만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꼭 오시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나폴리가 잘 나가는 동안에도 오른쪽 윙의 관여는 항상 아쉽다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
더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흡입처 못 끼고 최전방 공격수가 뭔가 역할을 못할 때 폴리타노나 로사노라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오른쪽 윙이 항상 답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조금 더 드러났던 경기였다고 보이고요. 네. 오시멘이 있었다면 압박과 수비 가담까지 특유의 경합과 그 에너지 있잖아요. 오시멘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워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시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격수 한 명 때문에 수비 실점이 더 말도 안 돼 갑자기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이번 경기 우리가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게 나폴리 선수들한테 체력적인 것과 전체적으로 뭔가 앞에서 뛰어주고 이런 활동량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되게 좀 잘 보여주고 팀 컬러처럼 이 선수가 앞에서 막 손짓하고 막 따봉해주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독 오늘 오시멘이 좀 그리웠던 경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실점이 나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폴리 선수들이 더 급해지고 심지어 이제 코너킥도 동료를 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바로 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체력적으로 이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른 실점이 선수들에게 조급함을 야기시켰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테이션 해야 돼요. 힘을 뺄 필요가 있다.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많이 뺄 필요가 있다. 사실 토너먼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토너먼트는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상대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탈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나폴리가 그러면 상대보다 취할 수 있는 이점은 확실하게 취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폴리가 밀란보다 가지고 있는 이점은 리그에서의 풀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밀란은 지금 순위표를 보면 2위 라치오하고 지금 4점 차고요. 그리고 4위 인테르, 5위 로마, 6위 아탈란타하고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7위 유벤투스도 지금 기세가 좋아서 혹시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매 경기 주전들을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폴리는 사실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16점 차 1위잖아요. 그러면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와 그리고 4월 말에 있을 유벤투스전에 집중하는 운영에 선택을 하는 것이 토너먼트에서 상대보다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아닐까. 그걸 지금까지 스팔레티 감독이 아직까지는 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리그 중요해요. 챔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리그는 아무래도 우승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승점을 많이 벌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자. 챔스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